안녕하세요. 청기TV 열정맨입니다. 오늘은 신규 창업자, 기존 창업자에게 모두 중요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상권에 들어가면 대박 날 수 있다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월세도 적정선이어야 합니다. 흔히들 좋은 자리가 돈을 벌어준다고 말을 하긴 하죠. 그런데 그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권 분석이 중요한 걸까요? 신규 창업자와 기존 창업자의 각각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창업자를 위한 상권 분석입니다. 신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상권 분석은 비즈니스의 시작이니 정말 중요합니다. 김밥, 유부, 떡볶이, 국밥 등 저가형 상품의 경우 창업 시 상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메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템이 해당 상권에서 먹힐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 내 고객이 어디 있는지, 유동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의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카드 결제 건당 지불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의 경쟁 상황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객층 파악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카페를 열고 싶다고 해도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고객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인지, 소비 패턴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분석입니다. 경쟁 업체가 많은 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상권 분석은 주변에 어떤 유사한 업종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조사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 우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창업자를 위한 상권 분석인데요. 기존 창업자들에게도 상권 분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상권이라면 상권 변화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권 변화의 탐지. 기존에 잘 되는 상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인구 이동이나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생긴다거나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면 유동인구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놓치면 매출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투자 및 확장 결정입니다. 상권 분석은 확장을 고려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 2호점을 내고 싶다든지 그 지역이 정말 우리 브랜드와 맞는지, 새로운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점포에 대한 재투자나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할 때도 상권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뉴 리뉴얼 및 신규 메뉴 도입 시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권 분석을 한다면 어떠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인구입니다. 하루에 그 지역에 오가는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출퇴근 시간이 중요한지, 아니면 저녁 시간이 중요한지, 아니면 주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주거인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해당 상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주로 가족 단위인지 1인 가구가 많은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경쟁 환경입니다. 같은 업종의 점포가 많다면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경쟁자가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경쟁자가 없다는 건 상권이 없다는 것이고, 그건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온라인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임대료입니다. 좋은 자리일수록 임대료는 높기 마련입니다. 이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충분한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예상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 보고 경쟁사 점포의 예상 매출도 추정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권 분석은 어디서 가능한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겁니다. 네이버에서 상권 분석 검색하시면 상권 정보가 나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는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해 있는데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분석은 여기 상세 분석이 있고 간단 분석이 있는데 저는 상세 분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간단 분석이었는데 지금 상세 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업종이 있겠죠. 저는 마라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라탕. 생각보다 여기에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마라탕 허브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선택하기 해서 누르시고 본인이 상권 분석하고자 하는 해당 상권이 있겠죠. 저는 부산에서 가장 핫하다는 서면역 인근을 한번 상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역 인근을 클릭했습니다. 위치를 잡고 상권 분석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상권에서 원형으로 할 건지 반경으로 할 건지 다각형으로 할 건지 상권으로 구분 지을 건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원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 잡은 데 기준으로 해서 반경 1km 하면 서면에 웬만한 상권은 다 들어와집니다. 1km 클릭했습니다. 분석 누르시면 상권 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반경 1km 하면 서면에 웬만한 서면 메인 상권, 그리고 점포 카페거리, 그러면 부전동 상권까지 모든 상권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인구 분석, 지역 현황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단한 요약을 보면, 자, 해당 상권에서 마라탕 허거 전문점 10개 정도 있습니다. 반경 1km 내에도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마라탕 10개 매장에 월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월 평균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월 대비했을 때는 9.3% 줄어들었대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서면 상권도 사실 예전과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9.3% 줄었고, 자, 월 평균 매출 건수가 1,541건, 위에 점포 수가 10개라고 했으니까 10개를 나누면 월 평균 매출 건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월 평균 매출 건수 하면 300건이 나오겠네요. 300건이 나오는데 그 300건을 30일로 다시 나누면 1평균 한 10건 정도. 아, 생각보다 매출 건수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맞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건수를 갖고 월 평균 매출을 나누면 1평균 매출로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유동인구가 어찌 되는지 1평균 유동인구는 71만 1000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 중에 남성이 비중이 많고, 그리고 최다 유동인구가 많은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이대는 60대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60대가 많네요. 젊은 층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소비랑 유동인구랑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면이 오래전부터 중심 상권이었기 때문에 나이대가 많은 어르신분들이 많은 상권이 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은 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층이 많은 상권은 평일은 좀 유동인구가 적은 편이고, 근데 60대가 많은 상권은 부전시장 근처나 이런 데는 60대가 많이 평일 주말 관계없이 60대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직장 주거인구입니다. 직장인구 11만 7천입니다. 그리고 서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평균 소득은 335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주거인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서면이 대부분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나 병원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거인구가 많지는 않고, 주거인구의 평균 소득은 282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직장인의 평균 소득이랑 주거인구의 평균 소득은 차이가 나죠. 직장인들 평균 소득은 직장은 서면에 있지만은 이 4대 보험 가입하는 직장 인구를 얘기하겠죠. 직장은 서면에 있지만은 거주는 서면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 나는 거고,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업종별로 들어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소수 추이를 보면, 자, 2023년까지는 8개 점포였는데 매년 한두 개씩 점포 수가 이렇게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면 부산 진구 전체, 아까 반경 1km라 했지만은 부산 진구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산 진구 전체에는 얼마나 점포가 있는지, 요즘은 이제 부산 진구 전체 또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주로 많이 하는 아이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산 진구 전체 업소수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간단하게 이게 분석된 자료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력 현황, 자,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점포수, 그리고 부산 진구 전체 중식입니다. 중식. 여기는 마라탕이 아니고
5성 이상 된 중식, 이 5년 이상 된 마라탕집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매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도 전체적으로 월 평균, 업소당 평균 매출액이 쭉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 추세에 있네요. 매스컴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얘기하시죠. 어렵다고. 7월 달에 좀 많이 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업소당 월 평균 매출 건수 추이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볼 수 있으니까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 그리고 주말이 매출이 많은지 주중에 매출이 많은지, 아무래도 주말은 사회인 모임이나 이런 상업지이기 때문에 주말 매출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시간대별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이렇게 참고해서 영업시간을 어떻게 정할 건지, 24시간 할 거야 이러면 이런 것도 꼭 참고해 봐야겠죠. 연령대별로 어떤 구성을 가져가는지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분석,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보고서만으로도 얼마든지 해당 상권의 상권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상권 분석 정보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상권 분석을 좀 한다면, 좀 디테일하게 상권을 분석해 본다면 신규 창업하거나 기존 창업자들이 상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권 분석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사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신규 창업자에게는 첫 발을 내딛기 전의 필수 과정이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매출을 올리기 싶다면 상권의 흐름을 읽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상권 분석을 통해 한층 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